라방스 조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옆에는 박영수 변호사 라방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박 변호사 오늘 라방 두 번째죠? 네, 어떤가요? 예, 작년 12월에 하고 지금 6월이잖아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제가 감을 많이 잃은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다행입니다. 7942님, 네, 반갑습니다. 박 변호사 지난번 라방 때 엄청 떨렸었다면서요? 네, 약물 복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동료 변호사님이 우황청심원을 사다 아, 주셔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마시고 해가지고 좀 떨 수도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머리 훅가시 이야기 올리셨길래 처음 들어와 봤는데 대단하네요. 네, 이 시간까지 머리 훅가시가 죽지 않은 비법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지난 라방 때 알려드렸거든요. 네, 스프레이. 네, 스프레이를 고정하고 이게 파마를 안 한 머리라는 거, 여러분. 네, 그게 핵심인 거죠. 네, 아무도 욕을 하지 않는 좋은 라방이야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케이크는, 저는 이제 초코에 생크림 있는 거고, 박영수 변호사는 티라미슈와 생크림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티라미슈와 생크림이 섞여 있는, 치즈와 티라미슈. 네. 요거는 생크림. 네, 요런 케이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먹어봐요. 너무 떨려서 먹기가 어려운가요? 네, 그래도 먹어야 긴장이 풀리지 않겠어요? 네. 라방 처음 보는데 변호사님 그림에 있는 얼굴이랑 똑같아서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똑같지요? 네. 변호사님 결혼과 이혼 사이에 예능 나오시는 거 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DM도 주시고 지난 라방 때도 봤다고 댓글도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네, 실시간 댓글 답변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변호사님, 사기 결혼은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고 5203호님, 네. 사기 결혼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그런 조건들을 거짓말을 했을 때 보통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기 결혼 정도 되려면요. 그러니까 학력을 고졸인데 대졸 정도로 속인 정도여야지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웹툰에 나온 거, 미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 거기서 이제 뉴욕대라고 나왔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이제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죠. 이제 그 정도 돼야 이제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 거죠. 네. 회사도 안 다녔는데. 그렇죠. 회사도 안 다녔는데, 유명한 굿대행에 다녔다고 이제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에 올라온 질문 중에 평소에 체력이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법은? 네, 운동, 식단, 어떤 거? 박 변호사 요새 노력 좀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운동할 시간은 좀 안 나는 것 같고, 식단을 좀 밥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도 나랑 거의 다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은 내가 생각할 때 단백질을 많이 먹고 야채랑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평소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이제 태극권을 하고 있죠. 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양육권 변경 소송 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어렵죠.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원래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뭐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이가 너무너무 다른 양육자한테 가고 싶거나 그 정도가 아니면은 변경은 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거는 이제 13세 이상부터 반영을 해주는 거고요. 그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서는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저쪽에 있는 아이를 내가 데리고 오고 싶다. 아이가 정말 적극적으로 원하고 13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항상 양육권은 남편한테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이혼하게 되면 절대로 애들 안 보여준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박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분은 아직 이혼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 이혼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남편이 양육권은 나한테 있어. 뭐 너는 꿈도 꾸지 마. 너는 아이 보지도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나 봐요. 근데 뭐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이의 원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보통은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 말 자체는 맞는 게 아니고요. 예, 상황적으로는 보통은 엄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고요. 예.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댓글 올라왔는데 그렇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친권 양육권은 어머니 쪽으로 유리할 것 같은데 남편이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희는 느껴집니다. 아마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이를 인질로 약간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생각도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직업소득이 없는 사람과 이혼을 하면 양육비는 못 받겠죠? 라고 물으셨어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보통 최소 한도의 양육비는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네, 서울가정법원은 거의 네. 소득이 없다고 해도 50만 원 정도 나와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고 해서 애가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먹어야지 크니까. 네, 그래도 양육비는 나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정해진 금액이랑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정해진 금액이 비양육자가 전부 보내야 되는 금액이 맞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의 양육비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줘야 되는 양육비고요. 그거를 수입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부모가 나눠서 부담하는 거라서 그거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전부 다 부담하는 거는 아니세요. 네, 그리고 저희 스토리에 올라온 질문 이제 보면은 혼인생활에 대한 공증이나 각서 같은 서류가 있을 시 이혼할 때 효력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혼인생활 중에 이혼하면은 전 재산을 주겠다 이런 각서. 그런 각서요? 네. 근데 보통 이혼하면 이걸 주겠다 하는 거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요. 협의 이혼이 된다고 하면 그 공증이나 각서 내용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맞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효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서 각서 작성한 거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거,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 거여서요.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두 분이 협의가 안 돼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합의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첫 사건 맡았을 때 어떠셨나요? 라고 이제 스토리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첫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첫 사건 맡았을 때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요. 19년 전에 그 한 사건, 첫 사건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제가 사건 맡아가지고 서면 작성했는데 서면이 좀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위에 있던 변호사님이 한번 이제 고쳐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면을 이제 제대로 썼던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거 이외에 이제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그 사무실에 거의 1년간 묵혀놨던 이제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월 구정 연휴 내내 그 사무실에 나가서 그 묵혀놨던 그 증거를 이제 꼬깃꼬깃 막 이런 증거를 가지고 오셨던 그 사건이었는데 연휴 내내 그 사건 서면을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설 연휴에 굉장히 추운 거의 영하 10몇 도 되는 거였고 사무실이 중앙 냉난방이어서 난방이 안 되는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서면 쓰고 나서 코가 다 이제 헐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력과 정신적 학대 증거가 이혼에 유리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당연히 폭력과 정신적 학대 증거가 있으면 이혼에 유리하죠. 폭력과 정신적 학대라고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청구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폭력에 대한 증거 모으셔야 되고요. 폭언하는 경우에도 그런 증거 모아 놓으시면 녹음 아니면 뭐 카톡으로 하는 거 이제 특히 카톡으로 이제 받는 경우에 그 카톡을 보면은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고 문자를 막 지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거는 증거를 남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이혼소송 중에 유책 배우자가 제 명의 재산을 애들 양육비 명목으로 팔자고 인감증명 도장 초본을 요구하는데 무슨 꿍꿍이일까요? 그쵸. 뭐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면 유책 배우자가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두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의미에서 유책 배우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남편인지 아니면 부인인지 그 상대 배우자가 어떤 의미에서 유책 배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뭐 다른 이성을 만나는 유책 배우자면 그 사람이 이혼 청구해도 이혼이 안 되시거든요. 그럼 재산이 내 명의로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 명의로 있는 재산을 매각을 해서 이거를 나누자고 하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은 나한테 불리하죠. 이런 거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변호사님 주변이 다 좋으신 분만 있는데 비법 좀요 라고 하셨어요. 네. 박 변호사 우리 사무실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사람들이 남고 네,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근데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나름 좋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혼이나 이런 가사 사건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분들이 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서 예. 그래서 아마 더 좋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 안 좋은 사람 제가 안 뽑아요, 여러분. 생관이 좋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상 안 좋고 왠지 우리 사무실이랑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뽑으니까. 네. 35살에 로스쿨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우리 박 변호사가 전문이죠. 전문이에요. 네. 저도 35살보다 조금 많았을 때 로스쿨에 갔는데요. 네. 근데 아마 그때는 이제 사시 출신들이 많아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35살에 로스쿨을 가시면 거의 최고참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은 하는데 뭐 꿈을 이루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기억력과 체력이 되신다면 체력이 문제죠. 로스쿨을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5살 나이는 문제는 아닌데요. 35살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거가 거의 40 다 돼서 받은 것 같은데요. 학위 쓰고 책 보고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박사학위 받기 전에 뭐 졸업시험 막 이런 것도 보거든요. 제2외국어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살에. 그러니까 나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체력이 문제인 거죠. 체력만 문제 없으시다면 이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체력 관리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 이혼 소송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책 배우자가
기각될 거를 알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이혼 소송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난 다음에 자기가 바람을 네. 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파탄이 났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예, 완전히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와중에 이혼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송 진행하면서 과거 이야기 다 끄집어내죠. 뭐 그리고 그냥 들어도 싫은 이야기 서면으로 보는 거 여러분 충격이 엄청납니다. 나에 대한 비난의 글이 막 서면으로 그렇게 온다는 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이제 그렇게 소송 진행 과정 거치면서 이혼으로 내가 정말 이 꼴을 보느니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항상 어떻게 차분함을 유지하시나요? 우리 박 변호사 오늘 굉장히 차분한데 네, 어떻게 차분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약간 거리두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문제가 있으면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보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안달복달한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네.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차분함을 유지하는 거는 약간의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나의 경험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데도 체력은 필수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화가 나거든요. 짜증이 나거나. 예, 짜증이 나면 차분함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일에는 네, 체력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재판 진행하면서 양쪽 모두 만족하는 일도 있나요? 네. 예,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두 분 양쪽 당사자가 원하는 부분이 좀 다를 때 네. 한쪽은 재산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원할 때 그렇게 각자 갖게 되는 경우에는 좀 만족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둘 다 이제 양쪽이 이혼을 원하는데 약간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네, 양쪽 모두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댓글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상간녀 소송 진행 중이고 남편과 이혼 사건을 계기로 이혼하려면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6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번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 변호사? 상간녀 소송만 진행 중이시고 이혼 소송은 진행은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상간녀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근데 뭐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뭐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네, 있죠. 예, 있기는 한데 보통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제 상간 소송만 진행을 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이혼할 생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상간녀 소송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면 남편의 뭐 태도라든지 뭐 뻔뻔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굳이 그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던가 남편이 뭐 그랬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타 사유로 충분히 이혼 소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타 사유로 가능하고 그리고 상간녀 소송 진행 중에 계속 상간녀 만나고 있으면 그 6개월의 기간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6개월은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재산분할 때 와이프 명의나 실제 거래 시 사용했던 현금은 남편의 돈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 재산 분할을 할 때 명의는 남편 명의는 부인 명의인데 실제 이제 돈은 남편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물으셨는데요.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의 돈을 와이프 명의의 계좌에 넣었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재산 분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셨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공부했나요? 로스쿨 가서 준비하고 시험 보고 이런 거 보면은
로스쿨 기간이 3년이니까요. 네. 최소 3년은 걸렸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하는 거 힘들었죠? 예. 네, 힘들었죠. 네. 예, 힘들었죠. 네, 아무래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또 공부량도 만만치가 않고, 나도 그 사시 준비는 한 3년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스토리 질문 중에 위자료 이행명령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정해진 날짜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위자료 이행명령에 따라서 그 지급 기한에 안 주면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고 안 되면 집행도. 네, 근데 이제 위자료에 대해서 이행명령 결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행명령 조정 결정을 받으셨다는데 보통의 이행명령의 결정은 기한을 3회로 나눠서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거를 안 주는 경우에는 감치 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행명령에 대한 결정이라고 하면 감치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이제 8살이고 엄마가 양육 중입니다. 지금 성본 변경 시 나중에 아빠의 재산이 있을 시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은 엄마한테 있고 어머니가 아이의 성본 변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본 변경하면 나중에 아버지한테 상속 못 받나요? 아니, 그 성본하고는 상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친자면은 상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 변경돼도 당연히 상속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다만 이제 남편이 이제 아이가 8살이라고 하니까 좀 아직 젊은 부부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남편이 재혼을 해서 재혼 부인이 생기고 그쪽에 아이가 있으면 이제 상속분이 나눠지고, 만약에 이제 그쪽 부인이 유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재산을 다 이제 이쪽에 몰아주면 그때는 이제 나의 아이는 유류분 반환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세요. 네, 기각 입장 피고 상태로 이혼 소송을 끝냈는데 기각이 됐고 이후 정 안 돼서 이번에는 원고 입장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이혼이 쉽게 되겠죠?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기각이 된 거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혼 기각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각이 된 것인데 의사를 바꾸신다고 하면 이혼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30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어땠어요? 박 변호사? 진짜 순식간에 두 번째 라방. 네, 순식간에 지나갔고 두 번째라서 첫 번째보다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나았던 것 같죠? 네.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면 이거 저희 라방스 조변 들어가서 구독 인증샷 찍어서 저희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텀블러 보내드립니다. 네,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꼭 받아가세요. 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컵 너무 이뻐요 라고 하셨는데 네, 신청해주세요. 아니면 받으신 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컵 고급진 컵이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받아가시고요. 네, 오늘 라방 목요일 저녁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